녹화 눌러놓겠습니다. 시연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이거 어느 게 그거지? 어디야? 여기가? 왜 안 내려갑니까? 잠깐만요. 왜 안 되지? 제게 안 써지는데? 그쪽에서 예. 하면 안 될 거예요. 안 만지면 돼요. 예, 됩니다. 우선은 저희 그러면은 잠깐만요. 2조 발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제일 처음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메인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네, 메인 페이지로 오게 되고요. 네. 강아지 저기 캐시. 저거는 제가 그냥 강아지 별명을 캣으로 지어놨어요. 집에 이제 약간 이제 제 취향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일단은 제일 처음 메인 페이지에서 저희 리사이클러뷰랑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팅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저희 주 메뉴인 산책 가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잠깐만요. 이러면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잠깐만요. 켜놨어요 스프링이랑.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백 다 켜져 있어요. 예, 다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산책 가자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네, 정상적으로 이제 구글 맵으로 가면서 제 위치를 추적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잠깐만요. 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저희 이게 계속 그려주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위치를 계속 옮기면서 그냥 서울 치면 돼요. 서울이야. 예. 그래서 네. 조금씩. 어이구. 여기 아니었나? 예. 일단 대충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결과창으로 프로그레스 바랑 이제 산책량, 뭐 칼로리 산책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요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저희 조금 이제 갑자기 확 움직이게 돼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메인 화면으로 나오게끔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DB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저게 방금 강을 건너간 게 지금 갑자기 체크 포인트를 바로 한 방에 콕 찍어서 그렇게 간 거죠. 네, 맞습니다. 전마다 체크 포인트 한 1분 간격으로 찍으면 예. 1초마다 하니까. 예. 네, 지금 저게 좀 GPS가 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워크벤치 좀 보여주게 해주시겠어요? 워크벤치요. 마이스케 여기 지금 안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모니터 듀얼이라서 당겨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쪽 꺼지게. 아 그래요? 확장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네. 변경한 설정 유지. 예. 네, 됐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저희 이제 아까 운동했던 거리랑 킬로미터 뭐 이런 거 칼로리 이런 것까지 이제 DB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아까 뭐 몇 초였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제일 밑에 거죠? 예 이렇게 40초에 이제 디스텐스 거리랑 칼로리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의 산책 내용에서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제 받아서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래킹 모드를 누르게 되면 아까 그 리저트 페이지에서 다시금 내가 했던 그 과거 내역들을 볼 수 있게끔 구현을 하려고 예정 중이고요. 예. 아직까진 구현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느낌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날씨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가 서울로 잡혀 있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날씨랑 이렇게 뜨는 건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페이징 처리된 것처럼 이렇게 딱 멈춰서 스크롤 끝이 도착하면은 다시 그려주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여기서 내 게시글을 누르면 DB에서 다시 셀렉트로 내 게시글만 보이게끔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색을 작성하기로 테스트를 누르면 이제 잠깐만요. 뭐 지금 조금 상태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DB 한번 찍어. 예. 보면은 테스트에 테스트로 정확하게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원래는 일단은 제가 구조를 이제 최신 글부터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건 게시글 한번 다시 한번 써요. 여기 예. 그 색을 작성해서 네 잠깐만요. 테스트 06. 그래서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떠야 되는데 원래 테스트는 메뉴에 떴어요. 예 원래는 정상적으로 떴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DB 다시 한번 보세요. 들어갔는지. 네 테스트 0623으로 제대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요거는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로그아웃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가게 되는 거고요. 예.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곤란하네. 저거 요거를 예. 파이어베이스 저 누구 쪽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 걸로 이렇게 같이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면 지금 네. 파이어베이스 콘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저 DB가 예. MySQL 다 들어가야 하면 파이어베이스로 들어가요. 파이어베이스에서 일단은 거치고 거기에서 이제 UID 값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스프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럼 안 봐도 되겠네. MySQL 바로 예. 보면 되겠네. 예. 그럼 잠깐만요. 이거 그 왼쪽 거 보셔야 돼요. 왼쪽 밑에 크롬 데스크탑 저기 밑에 작업 표시줄에 보면 예. 예. 여기서 보면은 혹시 근데 뭐 이게 지금 확인하기가 조금 힘든 게 UID만 받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UID가 그 예. UID 예, 확인을 조금 해봐야 돼서 잠깐만요. 그 인텔리제이 잠깐 로고가 네. 로고 보면 네, 로고 쪽 부분 보시면 터졌네. 터졌네 지금. 닉네임 그거 중복되니까 딴 걸로 가야 되거든요. 이메일 자체가 지금 예. 제가 테스트용으로 이제 또 막 여러 개 만든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거 말고 이게 그거 LSY 예. 0623으로 가야 돼요. 네. 잠깐만요. LSY 0623 네이버. 다음 저희 다음. 예. 뭐지? 일단 터졌으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인텔리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류만 코드로 구경만 합시다. 잠깐만요. 아 무슨 닉네임 뭐가 닉네임이 게시판 뭐 건드면서 닉네임 유경 안 되니까 필요하다고 이게 게시판에서 로그아웃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알았어요. 이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려고 어허. 했어요. 잠깐만요. 로그인. SY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로그인하시고 예. 인텔리 가서 콘솔 한번 다시 한번 찍어 그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지금 그래도 터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예. 좋다네. 정상적으로 잘 됐고요. 일단은 안 될 리가 없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가입. 가입으로 해볼까요? SY 223. 이거 그 닉네임 중복돼가지고 지금 생성이 안 된대요. 값으로 넣었는데 점핑 값이 있으니까 하나 닉네임 설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하나의 아이디가 근데 에러가 안 터지는 거 보면은
스프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인텔리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인텔리제입니다. 안 들어요 여기? 여기가 안드로이드고요. 여기가 지금 스프링 부트. 아 여기 인텔리예요? 예. 보면은 예,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스프링의 로고가 잠깐만요. 스프링. 그러면은 여기 왜 로고 창이 없지? 지금 런 밑에 모드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로그인했을 회원가입했을 때 안 터졌네요 여기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게 잠깐만요. 들어갔나? 네, 요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로그인하시고 인텔리 한번 더 한번 보세요. 또 반응 있는지 없는지. 예.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게시판, 산책 내역, 이제 날씨 위젯이랑 저희 구글맵에서 위치 추적해서 산책 거리까지 확인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 정보 수정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예, 딱 저기까지만 유저 네임이랑 이제 강아지 이름 적는 것까지만 수정할 수 있게끔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구현 중인데 아직까지 구현을 못해서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연은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일단은 조금 터지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고치고 싶은데 다 같이 한 5분만 더 줘볼까요? 예. 저희 함께 한번 시간 5분 줄게. 그 이상 안 할게요. 예. 자 시간 파이어베이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로 쳐야 되나? 안 보이죠? 여기다 영어로 그냥 빨려 칩니다. 영어로 쳐야 돼? 빨려 있어요. 타이머 걸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가자. 들어왔는데 잘 들어왔는데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 문제 없고 확인 중 여기까지는 잘 찍히는데 회원가입에서 리턴이 널이 찍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응. 닉네임이 중국이래요. 그 하드 코딩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런 느낌이 지금 살짝 들어서 네. 하드 코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3분 남았어요. 잠깐만요. 왜냐면 뒤에도 기다리고 있어. 아, 예. 돌아가라. 아마 되겠죠. 여기가 아니고 회원가입.
이게 없을 거니까. 아, 네. 가입됐다. 아, 예. 조금 뭐 우여곡절 있긴 했지만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게시판에 들어가서 다시 뭐 색을 작성하기를 하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고요. 구현이 돼 있고요. 이게 원래는 이 이제 하드 코딩으로 돼 있던 것도 이제 잘 되는 거로 확인을 했는데 조금 이상이 생기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5분 안에 했다. 보자. 아 근데 저기 네? 그 어디로 접근할까요, 3조? 아, 제가 더 네. 네. 이게 웹이라서 예, 알람이 안 나요. 일단 접근하고 예,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 다 되고 있고 나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딱 그러면 사진 한번 들어볼게요. 승리 예쁘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식사 톡톡에서 3조 조작을 맡은 한호정입니다. 네, 식사톡톡에서 데이터베이스 기타 CRUD 코드 리팩토링을 담당한 손윤아입니다. 식사톡톡에서 멤버 CRUD를 맡은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초반 서버 DB 구축이랑 이제 채팅 뷰를 맡은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전체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보드 중에서 CUD를 그리고 투두에서도 CUD를 그리고 스프링에서는 투두 전체 코드를 담당했고 보드 중에서 자기 글만 볼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우선은 진행 사항은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개발 배경은 1인 가구 증대에 따라서 혼밥 쪽을 타깃으로 한 테이블 미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기존 소개팅 앱 기능을 벤치마킹하여서 하였지만 좀 더 소개팅 앱보다는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춰서 개인이 부담 없이 채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구성으로 들어가면 ERD와 유스 케이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파이어베이스이기 때문에 원래 관계 지향적이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은 멤버 테이블의 닉네임이 주요한 프라이머리 키이고 이 닉네임 프라이머리 변수가 미팅, 투두, 보드에서 다 모두 쓰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저 닉네임, 유저 닉네임이 이게 참조 키로서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하실 때 그거 수정하세요. 저 파이어베이스 ERD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럼 ERD라고만 그만이 작성. 아니고 파이어베이스 자체가 OSPF인데 네. 뭔 소리인지 알게 관계도를 설명하기 상관 알겠지만 근데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실무진들 보기에는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컬렉션 형식으로 해서 구조를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요거 나중에 빼세요. 네.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데 저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가입을 한 상태여야지 기능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원 가입을 하면 바로 로그인 창이 뜨게 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회원 정보를 수정하거나 탈퇴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게시물 작성을 하게 되면
본인이 작성한 글에는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 작성된 게시글에 채팅방 입장 기능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개발 환경의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 코틀린, 안드로이드,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환경의 경우에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메인 액티비티에 총 4가지의 프래그먼트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홈 프래그먼트는 보더 리스트가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메인 화면에서 처음으로 보여지는 것은 홈 프래그먼트입니다. 네, 구분하기 쉽게 초록색은 스프링이고 빨간색 점선은 파이어베이스로 구분했습니다. 네, 저희 GitHub 형상 관리는 다른 조와 다르게 제 걸로 통합하였는데 다른 조들과 달리 저희는 서로의 코드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아 겹쳐서 틈틈이 제 기수로 업로드될 때마다 테스팅해보고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합쳤고 짧게는 1시간 간격으로 합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빡세겠네. 네, 이제 코드 리뷰를 하기 앞서 레이아웃 설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4개의 프래그먼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그인 하자마자 보이는 게 홈 프래그먼트입니다. 작성된 게시물 리스트를 나오게 됩니다. 또한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팝업 메뉴가 뜨게 됩니다. 또 채팅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채팅 리스트가 뜨게 되어 있고 또 이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투두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 정보 프래그먼트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프로필과 자기의 닉네임이 들어가 있고 프로필 변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회원을 수정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후부터는 준성 씨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제 멤버 부문의 CRUD를 맡은 박준성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세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큰 틀부터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에서 회원 정보를 입력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인설트 서버를 통해 로그인 검증을 받은 후 이제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해주는 로그인 후에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회원 정보를 수정하고 서버로 통신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클라이언트에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삭제되는 딜리트 이렇게 총 4개를 크게 틀로 잡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설트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회원가입에서 정해진 틀에 따라 아이디, 닉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이미지 선택을 해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의 통신을 통해 회원가입 정보가 이렇게 파이어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인설트 멤버의 함수를 통해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 이미지를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패스워드는 해시를 해 암호화가 되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는 여기 인설트 멤버라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통해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 이미지를 쿼리로 매개 변수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프링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정보를 통해 멤버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멤버 서비스에 이제 인설트 멤버라는
메소드를 불러와 파이어베이스에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을 보시면 이제 로그인 코드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서버에서 검증을 받아 서버에서 이제 로그인을 성공하면 이제 세션에 로그인이 이렇게 안드로이드 내 세션에서 로그인을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이제 로그인 코드를 보시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제 보내는데 이때 패스워드를 이제 해싱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API 서비스의 로그인 이제 똑같이 여기 로그인 엔드포인트에서 로그인 엔드포인트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한 값을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스프링 코드에서 검증을 통해 이제 로그인이 성공했다 하면 이제 로그인 성공을 한 리스폰스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결과를 안드로이드에도 이제 보내주고 이제 스프링에서 성공한 결과를 받으면 그 결과를 안드로이드 내 세션에 저장하게끔 해놨습니다. 이때 이미지는 이제 인설트에서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 세션에 저장할 때는 디코딩을 해서 비트맵으로 변환을 해 세션에 저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그인 후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 부분에서는 회원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이디 빼고 비밀번호, 닉네임, 이미지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제 수정하고 싶은 닉네임과 비밀번호, 이미지를 입력과 선택 후 정보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원래의 회원가입을 했던 파이어베이스도 이렇게 수정이 되고 로그인할 때 받아왔던 세션도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업데이트 멤버 이제 함수를 보시면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비밀번호도 계속 암호화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여기서 이미지는 비트맵을 다시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하게끔 했습니다. 업데이트 멤버라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통해 포스트 매핑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파이어베이스의 이제 아이디를 기준으로 원래 있던 파이어베이스 정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딜리트를 보시면 회원 탈퇴 버튼은 이제 똑같이 이제 업데이트 멤버 뷰랑 같이 있어서 여기서 회원 탈퇴 버튼만 약간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면 원래 있던 이제 여기 멤버 정보, 회원 정보가 여기 삭제가 되고 세션도 이게 다 삭제가 돼버립니다. 이제 딜리트 이제 그 코드를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회원 요청을 하게 될 시 이제 아이디를 기준으로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제 회원 삭제를 하게 되고 여기 딜리트 멤버 보시면 쿼리를 아이디로 전송하게 되어 이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동일한 아이디를 보고 삭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좀 이슈 부분이 있긴 한데 PPT가 이슈가 PPT 뒤에 있어가지고 좀 하면서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제가 이미지를 처음 건드려 보다 보니까 이게 베이스 64 인코딩 디코딩하고 이 비트맵을 잘 몰라서 아마 회원 수정 부분에서 아마 이미지가 전송이 잘 되지 않아 널값이 전송되거나 그냥 뭐 이상한 데이터로 전송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수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해 제가 좀 강사님이나 뭐 블로그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제 백에서는 암호화를 공부하면서 구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급하게 안드로이드 내에서 비밀번호 해시화를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니 이제 로그인 할 때 좀 느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션을 저장하게 되는 부분인데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꽤나 간단했는데 안드로이드 내 세션을 저장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장이 잘 안 돼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게다가 안드로이드에 세션을 저장하다 보니까 좀 느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 세 가지가 좀 이슈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방금 이슈 할 때 스프링으로 하면은 이제 안 늘려진다는데 스프링으로 하는 방법이 뭐 어떤 건가요? 아직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스프링으로 이제 백에서 이제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스프링으로 하기에는 코드를 봐도 이해를 잘 못하고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네. 질문 좀 많은데 네. 일단 첫 번째가 안드로이드에서 세션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세션이 정확히 뭡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세션 부분 말씀하셨나요? 예. PPT가 이제 안드로이드 내에서 제가 이제 여기 shared preference util이라고 만들어서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그리고 이미지 이 네 가지를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보시면 디바이드 뭐 파일이라고 안에 뭐라 해야 되지? 내부 저장소. 네, 내부 저장소 이제 거기다가 제가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하나씩. 그러면 공유 프레퍼런스를 쓴 건 아니고 그거를 각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 안에 저장한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이 클래스, 이 shared preference uti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네. 라이브러리 함수가 쉐어드 레퍼런스 쓴 거죠. 네, 이제 저장이랑 이제 또 뿌릴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궁금했고 세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 안드로이드에 세션은 개념이 없거든요. 네. 없어서 그 세션의 용어 자체를 그거를 변경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리페런스. 그죠. 프리퍼런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보통 그냥 쉐어드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차라리 내부 저장소 파일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네. 보통 프리페어드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쉐어드. 네,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조금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마지막에 하실 때 그거 삭제할 때 네, 그거 공유 프레퍼런스 삭제하는 코드랑 그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 에뮬레이터에서 그 파일 한 번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미지를 그 저장할 때 아까 인코딩된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건 뭐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내부에 있는 사진을 쓰는 거를 한 번 더 인코딩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일단 들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무조건 내가 프로필 이미지 한 장이에요. 사진을 꼭 외부 미디어에서 쓰기 싫고, 그리고 이미지 용량이 작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 다 만족해서 내가 무조건 인코딩을 쓰겠다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그게 아까 공유 프레퍼런스에도 그 인코딩된 해시가 된 그 값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혹시 한 이유가 비밀번호 이미지 이미지번호 말고 베이스 이미지 64. 이게 일단 이제 순서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하면 다시 디코딩을 하고 이제 비트맵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만약에 이미지를 뿌리게 되면 이제 저장된 비트맵을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구조를 좀 짜가지고 한 거라. 그 나중에 이게 그 이미지 저장하실 때 그게 틀린 건 아니긴 한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내부 저장소 그러니까 고정 이미지 썼으면은 그냥 해당 고정 이미지의 몇만 그냥 해서 어차피 그 앱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불러오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고정 이미지가 아니고 유동 이미지, 그러니까 사용자 또는 누군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거를 받잖아요. 그러면 DB단에 이제 인코딩된 값들이 여기 저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매번 불러올 때마다 계속 인코딩된 거를 갖치고 오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물론 프로필 수정은 뭐 많이 이루어지진 않긴 하지만은 근데 그 파일 내에 해시된 값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도 좀 근데 빠르게는 하겠죠. 근데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시된 값을 내부 그러니까 앱 그 에뮬레이터 내부 저장소에 저장이 된 거를 파일로 저장해서 갖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방금 말했던 그 코드로 갖고 있어도 되는데 나중에 사진이 여러 개가 많아졌어. 그때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인코딩이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나중에 입력하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불러올 때 더 힘들어요. 안 돼. 막말로 동영상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은 안 돼. 안 돼. 어쨌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저는 됐습니다. 따로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멤버 CRUD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4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한 템포 끊겠습니다.